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 대 북한입니다. 먼저 일본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일본이 북한을 상대로 치르는 매치에서는 대부분 우세를 점하기는 했지만 이기는 상황에서도 2골 차이 이상으로 승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북한의 악감정이 매우 심하기도 하고 북한의 조직적인 플레이가 일본의 성향과는 상극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공중볼과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수비적으로도 부담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북한은 늘 미지의 팀입니다. 물론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지만 결국 조직력이라는 면에서는 폐쇄적인 특성상 늘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본 홈에서도 심리적으로는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제일조선인들의 존재로 인해서 일본과 북한이 붙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응원하는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이 매우 고전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합 상황과 공중볼에 대한 대응이 아시안컵에서 약점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북한을 상대로는 일본이 늘 고전한 양상이었습니다. 크랙형 공격수 이토와 미토마의 부재도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스코어로 접근해서 언더를 픽하는 것이 가장 나은 옵션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태국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아시안컵에서 홍역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일단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로 태국 2연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일단 이강인, 손흥민 사태로 인해 불거진 조직력 문제가 상당한 걱정인데 그래도 그 분위기 내에서도 개인 기량을 쥐어짜내서라도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태국이 90분 내내 잠그면서 대한민국의 전술적인 섬세한 부재를 저격하기 어렵다는 점도 호재는 호재입니다. 다음 태국은 아시안컵에서 우즈벡, 사우디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대한민국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대입니다. 물론 중국에게 홈에서 지면서 중국을 다 잡고 대한민국과는 철저하게 템백으로 상대하겠다는 플랜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 태국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태국이 아시안컵에서도 그다지 골을 잘 넣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어쨌든 우위인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골을 우겨넣는 역량 정도는 보여주었고 태국도 90분 내내 가드를 올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태국이 보여준 아시안컵 내에서의 선전과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매우 하락세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핸디캡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싱가포르 대 중국입니다. 먼저 싱가포르는 태국에게 지면서 결국 감독을 교체하는 수를 썼습니다. 물론 중국도 감독을 아시안컵 이후에 교체했는데 싱가포르를 이긴 태국도 중국에게는 고전하면서 패하는 등 싱가포르의 전력 자체는 중국보다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늘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갈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템백으로 가면 일말의 희망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음 중국은 아시안컵 최초 무승과 무득점이라는 굴욕을 썼습니다. 자국에서는 1실점이라는 수비를 두고 자화자찬했지만 우레이든 공격진들의 노쇠화라는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 중국에게는 승점 한 점이라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감독을 이반코비치로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는데 이반코비치도 오만 대표팀을 맡아서 아시안컵 토너먼트에 진출 실패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중국이 우위인 상태입니다. 다만 늘 공격진의 성과에 목말라 있는 중국이라서 어느 팀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로 접근하는 것을 1순위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상한 매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인도네시아 대 베트남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에서 기록한 성적은 1승 3패입니다. 다만 일본, 베트남, 이라크, 호주를 만나서 얻은 성적이라서 박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특히 유일한 1승은 베트남을 상대로 거둔 전적입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베트남을 상대로 신체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우위를 잡는 모습이었는데 롱볼 축구로 재미를 봤던 베트남도 이 상황에서는 골을 쥐어짜내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베트남은 트루시의 감독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진다면 인도네시아 상대로 연패인데 박항서 감독 시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페이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라크, 일본을 상대로 정석적인 롱볼로 2골을 뽑아냈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신체 능력에서 밀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 내에서 가장 젊은 팀이었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시안컵 내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90분 내내 신체적인 능력과 경합 상황에서 베트남을 압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정력에서의 아쉬움은 있어서 언더의 양상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석적인 베트남의 롱볼 축구를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